김건희 여사 이제 관련된 김건희 리스크라고 보통 얘기하죠. 김경률 그 비대위원도 얘기를 했고 몇 명이 얘기를 했어요. 김건희 리스크 하면서 이제 디올백 문제가 나와서 명품백 수수 관련된 의혹. 이수정 교수도 그런 얘기를 했고. 근데 좀 이게 방향이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만 가요. 사과가 아니라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뇌물을 받으면 사과만 끝납니까? 안 되죠. 뇌물을 받은 것에 대해서 이게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먼저 그리고 법적 책임을 질 것들에 대해서는 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의적으로 사과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과하는 것. 이 세 번째 단계의 문제를 왜 합니까? 지금 벌써. 그러면 동의한다는 겁니까? 그분들 말 뇌물을 들어보면 수수한 거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겁니까? 약간 그런 뉘앙스인데 그분들 그러니까 그분들은 지금 사과하라고 그러니까. 김건희 그 디올백 수수에 대해서 국민들 여론이 안 좋으니 사과를 해야 된다. 이런 건데 왜 사과를 해요? 그 정당하게 받았으면 사과할 일이 아니지. 이것이 뇌물로서 받은 것이라는 것을 명백히 하고 그리고 이제 법적인 부분들은 법적인 부분들을 하고 다만 이 일을 이 대통령의 부인이 이 엄청난 힘을 가진 대통령의 부인이 뭐 심지어는 대통령을 조종까지 한다고 하는 세간에는 이렇게까지 많이 나오는 그분이 그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사과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거여서요. 그건 사과 문제가 아니라 수사가 필요하고 예, 수사에 따른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먼저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만 있으리란 법이 없잖아요. 김건희 여사의 태도들을 지금까지 봤을 때 이것만 있으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저는 광범위하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수사를 빨리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한동훈 이제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일부 언론들이 어제 이제 어디 행사장에서 질문이 들어왔어요. 기자가 물어보니까 한동훈 장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국민들의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 뭐 그런 식으로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사과를 했다?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나서 그 뒤가 또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국민들이 이렇게 우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거 뭐 안타깝게 생각한다가 뭐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고 그 뒤에 그래서 자기가 제2부속실 만들라고 건의도 했고 그다음에 뭐죠? 특별감찰관 그것도 얘기한 거다. 결국은 이게 사과가 아니라 그냥 넘어가려는 거 아닌가. 그리고 아니 지금 말씀하셨지만 김건희 여사의 이 명품 수수 의혹은 이미 과거에 있었던 일이에요. 제2부속실이나 이 특별감찰관 미래에 있을 일에서 하는 거죠. 이게 뭐 연관성도 없어요. 이거 하고 퉁치고 넘어가자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하는 것들은 하는 거고 네. 하는 거고 우리 검사가 어떤 집단입니까? 미래를 얘기하는 집단이 아니라 과거를 파헤치는 집단 아닙니까? 집단이죠. 네. 지금까지 과거를 계속해서 파헤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맞습니다. 울산 사건과 관련해서도 1심 난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1심에 기소도 안 됐던 조국 장관이라든지 네. 임종석 실장이라든지 이분들에 대해서 다시 수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과거 옛날 꽃날의 것까지 파헤치는 것들을 네. 지금 상대방에 대해서는 하고 있고 네. 자기에 대해서는 과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도 넘어가고 앞으로 이러면 잘하면 되니까요. 네.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되죠. 그것이 검사가 가지고 있는 기소 독점주의, 기소 재량주의의 폐해입니다. 네. 기소 독점주의라는 것은 기소를 나 혼자 할 수 있다는 거죠. 재량주의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나 혼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 네. 어떤 상대편은 악마화해가지고 과거에 탈탈탈탈 털면서 본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거는 무혐의로 넘어가면서 앞으로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 천사화하면 이것이 공정에 반한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검찰의 권력이 칼끝이 이 칼을 잡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대방만 찌르려고 하잖아요. 네. 본인에 대해서는 전혀 향하고 있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부당하다는 거고 이런 부당한 세상이 지금 네. 어디 있습니까? 없죠.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거는.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이 비대위원장이 예. 자기 친정인 예. 검찰을 망가뜨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선량하게 지금 충실하게 이 범죄를 수사하고 있는 예. 이 수많은 선량한 이 검사들을 국민들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자괴감을 느끼게 하고 그리고 그들의 힘을 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 저는 이게 말도 안 맞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사과는 전혀 아니에요. 이걸 사과라고 일부 언론에서 뭐 얘기하고 이러는데 무슨 사과예요 이게. 그냥 뭐 이거 보니까 이 워딩이 이렇게 돼 있다. 제가 찾아봤는데 그 사이에 말씀하실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전후 과정에서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고 국민들께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냥 생각한대요. 그리고서 이건 분명 몰카 뭐 범죄라고 그랬는데 범죄란 말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것까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함정 몰카는 맞다. 아, 범죄라는 얘기를 안 했군요. 함정 몰카는 맞다. 여기에 또 포인트를 줬어요. 아, 나 참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아니 그러면 저 이제 법조인이시니까 비리 현장이나 이런 거 할 때 다 얘기하고요. 비리 현장을 뭐 예를 들면 몰래 찍어야 돼. 몰래 카메라로. 근데 그거를 미리 다 자 찍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합니까? 제가 법조인으로 명확히 말씀드리면요. 함정 수사가 네. 안 되는 이유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되는 수사기관이 네. 그 수사기관의 연결성을 해친다는 거예요.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야 되는 수사기관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면서 예. 얻은 음. 수사, 예. 함정에 빠뜨려서 얻은 수사, 결과. 그 수사는 불법이다라는 것이에요. 예. 지금 그러면 여기에서 이 카메라를 찍었던 목사님이 수사기관입니까? 아니죠.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야 되는 공적 임무를 가진 사람입니까? 전혀 아니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뇌물 주면서 음. 뇌물 주면서 자기 보호하기 위해서 뇌물을 줬다라는 것을 녹음하는 사람들은 숫하게 많습니다. 많죠. 왜냐면 예? 나중에 또 문제 생기면 그걸로 협박하려고 예. 그런 사람도 많아요. 숫하게 많아요. 뇌물 주는 분이 뇌물 주면서 뇌물 기록에 줬다라는 남기고. 것을 기록에 네. 남기고 녹취하고. 녹취하고 네. 이러는 거예요. 네. 이것이 수사기관의 함정에 빠뜨려서 하는 함정 수사와 그건 똑같습니까? 전혀 아니죠. 다른 거죠. 함정 수사의 불법성 얘기할 때에는 본인들이 잘 알잖아요. 본인이 검찰이 네. 함정에 빠뜨려 가지고 이 사람을 범죄 저지르게 해 가지고 하는 거. 예. 그거는 잘못됐죠. 그것은 잘못됐죠. 네. 근데 이걸 주는 사람이 예. 뇌물을 주는 사람이 예.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뇌물 주는 장면을 찍어 놓은 것을 이것을 함정 수사라고 하면 어떻게 그건 합니까? 말이 안 돼요. 이거는 범죄도 아니에요, 솔직히. 그리고 검찰이 그런 걸 가지고서 수사를 해서 처벌하잖아요. 받은 사람을.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예, 뭐 뇌물을 준 사람 이런 사람이 제보를 하거나 아니면 그리고 내가 그냥 이게 예. 범죄도 아니다고요. 그러니까요. 그 녹음을 네. 녹음을 몰래 할 때 있어서 대화자가 녹음하는 것은 자기의 그렇죠.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에요. 일단 예,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예, 법적으로도. 맞습니다. 예. 아니 그래서 너무나 잘하시는 우리 검사 나리들께서 예.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고요.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아유 말을 이렇게 오늘 이제 제가 이렇게 지난번에 한번 저하고 방송하시고 박종훈 기자하고 쭉 하셨잖아요. 뭐랄까 상당히 방송에 친화적으로 되셨네요. 아 그래요? 제가 보면서 저는 느낀 점이 이 부분들이 네. 진짜 양심에서 좀 반해는 느낌이 음. 드는 부분들입니다. 맞아요. 그런 부분들은. 예, 예. 그래서 저는 이게 민우 의원이 이제 좀 더 목소리를 내시는 부분을 많이 봤어요. 처음에 오셨을 때보다 제가 지금 한참 좀 지나서 지금 다시 뵀는데 참 저는 그만큼 우리 사회나 윤석열 정부가 보이는 행태가 분노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해야 되겠다. 그러지 않으면 이런 무도한 정부가 의회마저도 만약에 국민의힘이 장악을 하게 되면 그건 정말 끔찍하잖아요. 네. 입법, 네. 사법, 뭐 사법까지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입법, 행정을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장악을 하게 되면 견제할 대상이 아무도 없어요.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이. 네, 지금 그래서 윤석열과 한동훈의 2인 삼각 경기를 보면 좀 웃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현안에서 쫙 벗어나 가지고 지금 그렇죠. 뒤에서 민생과 관련된 것들 다 할 것처럼 얘기하고 있고 예. 그리고 한동훈은 이제 앞에 비대위원장으로 앞에 전면에 나와 가지고 예. 그 이재명 대표하고 막 각을 지는 이런 형태를 하고 예. 그래서 윤석열 뒤로 쭉 빠지는 그 지고지순한 민생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할 수 있을 때 민생 안 했어요. 저는 할 수 있을 때 안 한 사람이 선거 앞전에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예. 그 지금까지 무수히 할 수 있었던 그 예. 민생과 관련된 과제들 지금까지 뭐하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법안 소위하자고 그러면 안 나타나고 반대하고 그래서 우리가 실은 단독으로 밀어붙이면 그거 절차 안 밟은 거다고 하고 인제 협의하자 그러고 그러니까. 하자고 하면 안 하고 그래서 통과시키면 인제 하자고 하고 그거 뭐 우리가 독단으로 했다 그러고
항상 해왔던 패턴입니다. 그렇죠. 할 수 있을 때 안 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선거 전에 한다고 하는 것은 뻥입니다. 설령 그걸 하려고 하면은 법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저희랑 협의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협의하죠. 그리고 그 내용도 실은 민병덕을 비롯한 많은 민생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것들입니다. 그것들을 갑자기 자기 것이냐 하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특히 금리와 관련해서 네. 이것도 내가 주장했던 건데 이것도 주장했던 건데 이것도 지난번에 국감에서 지적했던 건데 이런 것들이에요. 금리 낮추는 문제와 관련된 것들, 그 보험 약관 대출 관련된 것들 제가 다 지적했던 것들입니다. 그것들을 다 아무 소리도 안 하다가 지금 자기 거인 것처럼 다 얘기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법안을 바꿔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예. 그럼 저희랑 해야죠.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가 혼자 하는 것처럼 엄청난 손치자인 것처럼 말씀하고 다니는데 예. 웃기지도 않습니다. 예. 거기에다가 예. 한동훈은 한동훈한테는 민생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로지 그 이재명 대표하고 딱 자기를 반열에 같이 세워가지고 그 그림으로 만들면 자기는 조금 젊고 예. 좀 재기발랄해 보이니까 국민들이 좋아할 거다. 아닙니다. 국민들은 그 사람의 내면을 봅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들을 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그 사람이 과거에 뭘 해왔는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순간적인 트릭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 바보 아닙니다. 그럼요.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네. 우리 한동훈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관심 가질 필요 없습니다. 관심을 우리는 지금 한동훈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예.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겁니다. 예. 우리 2년 동안 윤석열을 겪어봤는데 예. 살만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3년 더 견디시겠습니까? 못 견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윤석열을 심판하는 것이 이번 예. 선거의 핵심입니다. 음. 거기에다가 제가 예. 더 하겠다는 것은 예. 심판해서 앞으로 민주당은 어떤 세상, 어떤 것들을 하겠다는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예.